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 9시 29분입니다. 한 열흘 정도 제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그동안에 이것저것 바쁜 일도 있었고 또 월말이 껴가지고 월말에는 제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고요. 오늘은 제가 그 얼라이언스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카카오 기사분들 중에 보험 갱신이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신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된 광고 의뢰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가 법인 대리운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 대리운전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높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켜보면 법인 오다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일반 오다보다 더 많이. 그리고 그 가격보다 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인 기사분들이 안 봐서 일반 기사분들 볼 수 있게 떨어진 건데 그때 가격 조정이 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인 오다는 기사분들이 보는 가격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저녁에는 법인콜이 많이 뜹니다. 그리고 낮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일일 기사라든지 출퇴근 기사라든지, 그리고 낮에 업무 차량 운행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낮에 직원들 이동하는 거, 업무 보러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법인 대리운전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골프장 같은 데도 갈 수 있고, 낮에도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송 뭐 이런 거 낮에는 할 수 있지만 탁송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죠. 그리고 꼭 그 일일 기사가 아니더라도 골프장에서 나오는 콜들을 많이 타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인이나 기흥IC나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골프장에서 저녁 때 나오는 오더들 타시려고 일부러 그쪽으로 가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오후 시간에 한번 타시고 다시 또 글로 가가지고 또 초저녁 오다, 골프장 편도 오다 또 타고 서울로 넘어오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건 타고 피크 타임에 콜 타고 이러시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캔슬률이 낮다는 거예요. 일반 콜들은 캔슬될 확률이 좀 있잖아요. 중복된다든지 고객 변심으로 인해서 캔슬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법인 콜들은 그런 경우가 현저히 낮죠. 그래서 이제 법인 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사분들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분들끼리 서로 소속감도 좀 있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보험료나 관리비가 일반 대리운전 회사의 그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법인 하면 강제 배차가 있어가지고 그거 받기 싫어서 안 하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강제 배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라 그러죠. 면책금 30만 원 중에 15만 원을 회사에서 내준다든지, 일반 회사 중에서도 그런 거를 하는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고요. 법인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법인의 가장 큰 단점은 복장이죠. 일단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겨울엔 좀 춥고 여름엔 좀 덥고 그렇긴 한데 올해부터는 7, 8월 달엔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는 걸로 일군 법인 연합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일부 회사들은 그걸 이미 시행했었는데 이제 일군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7, 8월 달에는 넥타이를 안 하는 걸로 했답니다. 또 단점이 이제 대기나 경유가 있을 때 그거를 뺄 수 없고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게 이제 단점인데, 근데 그게 요즘은 대기나 경유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답니다. 예, 대기하는 거는 뭐 확인할 수가 없는데 경유가 있는지는 꼭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갑자기 생긴 경유는 어쩔 수 없는데 법인콜도 경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대기나 경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점이 월 결제 받고 주 결제 받고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지난달에 탄 거를 이번 달 15일 날 받고 뭐 이렇게 주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는 없고, 지난주에 탄 거를 이번 주 수요일 날 준다든지 아니면 어저께 탄 걸 오늘 준다든지 이렇게 일일 결제나 주 단위 결제, 그 두 가지 결제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약간 단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결제일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또 단점으로 뭐 제가 생각나는 거 말고도 또 있겠지만 일단 6개월 이상 대리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지금부터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법인 대리운전 회사에 가입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화면에 띄울 겁니다. 1군 법인 9개 회사를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 띄울 건데요. 마음에 드는 회사로 연락하셔가지고 가입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 끝나고 또 나머지 얘기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0시 6분입니다. 아까 바로 오다 잡아가지고요. 우면동 대림아파트 지금 도착했습니다. 카카오로 27,000원짜리 로직도 나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가까운 게 없어가지고 일단 우면동 왔고요. 여기서 양재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다를 잡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운행 중에 문의 전화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고객이 바로 전화했을 때 취소하면 취소하기가 좋은데 바로 취소한 게 아니라 도착해가지고 고객님이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실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빼야 되는데, 상황실에서 지금 10시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계속 놔둬봤자 어차피 2시간 지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완료 처리를 먼저 하시고 다른 오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한가한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아까 고객님 취소해달라고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취소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황실에서 그거 수수료 나간 거 다시 돌려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완료 처리하시고 다른 오다 잡아서 일하시고 정산은 나중에 한가한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해석일 잡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1시 27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정자역 근처에 왔네요. 이게 아까 그 양재역 근처에서 내방역 25,000원짜리 였거든요. 근데 내복역을 갔는데 분당 정자동 갈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 수 있다고. 얼마 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얼마면 되겠냐고. 그래서 아니 뭐 한 4만원 정도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왔는데 총 65,000원인데 7만원 주시네요.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찍었습니다. 정자역에서 신분당선 타고 강남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은 뭐 늦게까지 다니니까 12시 정도까지 막차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의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목적지가 바뀌었는데 완전히 딴 데로 갔는데 이게 보험 처리가 되느냐, 또는 이렇게 목적지 도착한 다음에 추가로 연장해서 운행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보험은 완료를 하기 전까지는 목적지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더를 완료 처리만 안 했으면 거기서 연장이 되든 목적지가 딴 데로 가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완료 처리를 해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난 시간하고 오다 완료한 시간하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완료 처리만 안 한 상태에서는 연장이 되든 목적지가 바뀌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무실에 보고하지 말고, 원칙적으로는 보고하는 게 맞는데 보고를 하면 또 수수료도 떼고 이러니까 뭐 보험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보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웬만하면 보고하지 말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운행 중에 보고하기도 쉽지가 않고 원칙은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안 하고 그냥 한 거고요. 일단 강남으로 신분당선 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2시 2분입니다. 강남역 들어왔고요. 요즘 배차 제한 걸려가지고 법인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배차 제한을 걸 때 4개 이렇게 걸고요. 어떤 회사는 10개까지 거는 것도 봤습니다. 자기네 지사 있는 것들을 다 한 번에 동원해가지고 10개까지 걸더라고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잘잘못 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그게 걸리면 다른 오다를 타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황실하고는 트러블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차 제한 걸리는 거 보니까 보통 이제 대기를 안 한다거나 또는 경유비 가지고 조금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긴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배차 제한을 안 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 별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얼라이언스 생긴 이후로 현재까지도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정답이라고 그러긴 좀 애매하지만 차이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차이가 한 얼라이언스별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합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얼라이언스별로 먼저 보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얼라이언스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공식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 있는 기사분들이라도,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오다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동 들어오는 건 당연히 틀리고요. 바닥에 깔리는 오다들도 똑같이 동시에 딱딱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로지에서 핸드폰의 좋고 나쁨을 상관없이 오다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 오다를 차등으로 줍니다. 차등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무조건 똑같이 뜨질 않기 때문에 같은 회사 직원들이라도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차이가 없는 게 맞는데, 로지의 시스템상 약간의 차이는 난다.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그게 그날그날의 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얼라이언스의 차이라고 보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상생이 조금 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카카오에서 지지난주에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보험 연장이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로지나 콜마노의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거 말고 카카오에서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KB손해보험으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새로 뽑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화재에서 안 됐다 하더라도 KB손해보험에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부화재 자체에서 심사를 탈락시킨 게 아니라 사고가 있으신 분들 모두를 탈락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 한두 건 있다고 해서 100% 안 되는 건 아니니까, KB손해보험 심사 다시 신청하시면 한 50% 이상은 다 될 거예요. 3년에 3건이나 1년에 1건 이내에 있으신 분들은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동부화재에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KB손해보험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KB에서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동부에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KB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로지나 콜마노 쪽에 가입하셔서 타실 수가 있으면, 또 카카오도 또 타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밤새도록 전화 받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